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로 뉴욕 증시 분위기 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부터 점검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미증시는 초반에 좀 상승하는 걸 보고 잤는데요. 아침에 이러니까 또 밀려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겁니까? 네, 오늘 다시 금리 문제, 즉 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 역전폭이 조금씩 또 벌어진다는 것 자체, 이것이 가장 시장에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역전이 5bp까지 벌어진 것은 또 최고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3개월, 제일 위가 3개월짜리부터 해서요. 30년, 2년, 10년짜리의 금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밑에 두 개, 10년물과 2년물이 금리가 역전된 채 이어지고 있죠. 어저께도 장 마감할 때 역전됐었는데 오늘도 역전됐고 상태로 마감됐고 좀 오히려 좀 약간 벌어졌다라는 점, 그 팩트가 되겠습니다. UBS의 아드캐신 이사는 이런 상황을 빗대서 금리의 하락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을 우려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은행주에 그러다 보니 은행주의 하락폭이 조금씩 더 늘어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마감됐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 1% 내외씩 오늘 하락했다고 보셔야 되겠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대되고 주가가 내려가니까 오히려 금값은 6년 만에 최고치로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은값도 오늘 나름 3%대까지 오늘 반등했습니다. 한편 경제 지표는 오늘 꽤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날 나올 수 있는 거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전망치가 127.8로 지난달 135.8보다 조금 내려갈 거로 예상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보이다시피 오히려 135.1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최고치는 아닌데요. 19년 내 최고치를 했던 게 올 봄이었는데 19년의 최고치에 다시 근접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미국 경제에서 여러 가지 말들 많고 미국 주가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으로 물건값도 오를 수 있고 이런 우려감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즉 7월 수치까지는 미국의 소비 활동이 왕성하고 앞으로도 의지가 괜찮다라는 것을 오늘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는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이 다시 대화를 하자고 연락을 해왔다. 그렇지만 중국 입장은 또 좀 뜨미지근합니다. 오히려 네. 뭐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든지 우리는 좀 내수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탈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중국에서 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소비 부양책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으로 이제 서로 관세도 부담될 수밖에 없고요. 중국 제품은 이제 수출하려니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게 있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의심하는 것은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환율에 대한 조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거의 벌써 한 달이 돼 가는데요. 벌써 환율 조작국까지 지정한 상태입니다. 어찌됐건 지난주 엊그제까지 해서 1달러당 7.15위안 되면서 다시 뭐 11년 만인가요? 위안화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 그런 것도 하겠지만 결국은 중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내수 경기를 살리면서 결국 이선 도시와의 격차를 늘리고 중국의 장기적 목표는 인민의 질을 삶의 질을 올리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방편으로는 중국에서 내수 시장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던 차에 어저께 한 20개 정도의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자동차 구매에 대한 상당히 타이트한 제한이 있었는데 도시별로 이런 것들 좀 완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내수를 좀 회복시키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한쪽에서 보면 동전의 양면인데요.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뭐 각종 통신이 인용하면 뭐 황구신보나 이런 데서 막말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얘기 나왔는데요. 전에 보면 역시 이것도 관용통신인데 글로벌 타임즈의 유명한 기자가 하나 있죠. 그래갖고 요즘 상당히 많은 트윗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지금 중국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이 확대되는 정책을 하면서 미국이 아무리 그 압박을 하더라도 그 힘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후시진이라는 그분이죠? 네, 후시진 뭐 네네. 발음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름 요즘 제일 많이 인용되는 네네. 중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도 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코너스턴 캐피털 그룹에서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정책이 결국은
미국에 부담이 되는 거죠. 물론 아니면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뭐 환율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드러나는 것은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 주식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벌써 1년 반이 이어가고 있고 1년 반이라는 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끝날 줄 알았는데 잘못하면 내년 선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약간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약간은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미국에서도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의 이벤트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코스트코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 양판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뭐 $50, $70, 우리나라 돈으로는 6만 얼마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찌되었건 그거를 1년 회비를 가입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코스트코의 첫 번째 중국 점포가 상해에 어저께 도심에서 뭐 약간 떨어진 곳이라는데 거기서 열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구름 같은 사람이 몰려갖고 예정했던 시간보다 일찍 이제 문을 닫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발음 말씀하신 중국 발음은 후시진이요? 네, 후시진이요. 예. 후시진이 또 여기서 또 티스를 날렸는데 뭐라고 날렸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뭐 그 미국 뭐 철수하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코스트코는 점포를 있다. 새로 열었고 미국 중국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 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의 이걸 반대로 보면 중국에서 소비가 좀 살아 있다. 물론 이게 코스트코라는 게 특정 점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코스트코의 그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코스트코의 그런 힘을 보여준 거죠. 주가는 깔끔하게 오늘 코스트코 같은 큰 주식이 5%가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로 마감됐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사실 할인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뭐 코스트코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증시에서는 잘 나가는군요. 예, 중국에서 상해 오픈을 했고 여러 가지가 엮여 있네요. 예. 뉴욕 증시 특징주 좀 봐주시고요. 국내 증시 연관 지을 만한 기업 어떤 거 찾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자주 이제 하면 한 5번 하면 한두 번, 한 서너 번은 좋은 걸 네. 하고 한두 번은 이제 안 좋은 걸 얘기하는데 오늘은 안 좋은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속옷 패션쇼로 유명한 곳이죠. 빅토리아 시크릿으로 유명한 그 바로 회사 이름은 L 브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속옷 전문 샵이 되겠는데요. 주가는 이제 52주 신저가를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요. S&P 500이 16% 올라갔는데 반해서 L 브랜드는 29%나 떨어졌습니다. 2분기 실적도요. 동일 점포 매출이 7%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월마트나 타겟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트코가 주가가 살아있고 사상체 효과를 가는 거는 동일 점포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건 동일 점포 매출이 7%도 줄어도 엄청 줄어들었는 거죠. 이제 왜 줄어들었냐를 생각하셔야 되겠는데요. 속옷조차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빅토리아 시크릿의 이미지 자체는 상당히 섹시함을 강조하는 여성 속옷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밀레니얼 그 젊은 소위 Z세대 이런 걸 안 맞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성들은 대부분이 물론 그런 것들 추구하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소위 외향적이고 운동지향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용적이고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렇게 네. 약간 이게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L 브랜드에서 대학생층을 하는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든 게 이름 자체가 핑크입니다. 핑크. 그러니까 핑크가 요즘 젊은 세대랑 이미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것들이 모두 젊은 층의 고객 선호도와 온라인 환경의 적응 실패가 바로 L 브랜드의 어려움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얘기했냐면 우리나라는 반대되는 현상이 얼마 전에 또 일어났죠. 왜냐하면 최근 외부연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쌍방울이라든가 좋은 사람들, BYC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가가 급등했다 급락한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그게 뭐라 할까요? 애국주로 분류됐나요? 네. 뭐 이런 건데요. 늘 뭐 말씀드린 매각 얘기도 좀 있었고. 네, 그런 것도 네,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유니클로에 대한 반사 이익 얘기하는데요. 그런 건 뭐 주가는 뭐 급등날 수밖에 그런 거는 펀더멘탈이랑 제가 보기 일도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가는 이제 소위 이제 좋은 기업들을 많이 하시니까 다 올라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미국 주가도 다 오른 건 아니네요. 추세에서 맞습니다. 이제 네. 벗어나는 종목들은 보니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군요. 뉴욕의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